네, 요즘에 과세 당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그런 토지를 팔았다. 그때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를 감면해 줍니다. 이거를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자격농지에 대한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100% 감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큰 금액, 약 1억 5천가량을 과세 당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과세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8년 요건을 충족한 땅을 5억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 땅은 제가 증여받은 땅이에요. 예전에. 그때 공시지가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전 얼마 벌었죠? 4억 5천을 벌었잖아요. 제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양도세 100% 감면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제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땅이 하나 더 있었죠. 그 땅은 더 크고 위치가 좋아서 양도가액이 11억입니다. 그 땅을 제가 얼마 주고 샀냐? 1억 주고 샀습니다. 8년간 경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팔았어요. 전 10억을 벌었죠? 이때의 세금. 100% 감면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감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아까 그 규정이 69조였거든요.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 과세 기간별로 1억만 해주는 거예요. 100% 감면은 해주는데 한도가 있어요. 1억까지만. 그리고 5호 과세 기간이다. 그러면 2억입니다. 좀 단순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격농지예요.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래도 1억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또 팔았습니다. 그때도 1억은 추가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5년간. 이런 규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땅이 없어요. 딱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땅을 11억에 판 거예요. 저 얼마 주고 샀죠? 1억 주고 샀습니다. 전 10억을 벌었습니다. 세금 얼마 나올까요? 세금 얼마 나올까요? 11억에 팔았죠? 얼마 주고 샀죠? 1억 주고 샀습니다. 전 얼마 벌었냐? 10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오랫동안 경작했잖아요. 보유도 오래 했어요. 최대 한도로.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세액공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소득 금액은 7억이에요. 이거에 따른 양도세는 2억 5천 정도 나옵니다. 저는 아무리 이 땅을 8년간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100% 감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세금을 내야 되죠? 1억 5천 7백을 내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1억 5천 7백. 11억 중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땅을 올해 반을 팔고 내년에 반을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 중에 반을 2021년도에 팔고 나머지 반은 2022년도에 팔았습니다. 이 경우에 똑같은 땅이죠. 합산하면 11억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땅이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동일하겠죠. 합산하면 1억이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세금을 얼마 낼 수 있는지. 한 번에 팔면 1억 5천 7백인데 나눠서 팔았다. 그러면 저는 합산해서 2,700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세금 차이가 1억 3천이죠. 이거 지방세까지 하면 훨씬 더 커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땅을 이렇게 쪼개서 팔고 싶어 하세요. 이게 아주 빈번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빈번하게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세의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이게 어떤 규정이냐? 실질 과세에 대한 규정입니다. 만약에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법을 적용한다는 그런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과수원이 있었어요. 과수원의 지분의 절반,
우리가 필지가 하나입니다. 이 필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죠.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2분의 1도 가능하고 3분의 1도 심지어 가능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 땅의 반, 지분의 반을 2020년 12월 달에 양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21년 6월,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때 양도한 거예요. 이거를 세무서는 어떻게 봤냐?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인 1억을 부당하게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대금을 나눠서 수령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세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억울하니까 이제 심판 청구를 제기했죠. 나름 준비도 꼼꼼히 했어요. 기간도 6개월 떨어뜨렸죠? 그리고 나머지 지분의 반을 팔 때는 단가를 다르게 한 거예요. 전에보다 양도가액을 25% 이상 증액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졌습니다. 결국 1억 5천 이상 과세가 됐겠죠. 왜냐하면 1억 3천이 줄었지만 지방세, 가산세까지 하면 이건 1억 5천이 넘게 나옵니다. 이렇게 딱 이 금액 정도가 과세되는 세금 폭탄을 맞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분 거래는 너무 성의가 없었다. 분필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분필한 사례입니다. 토지를 분필한 다음에 하나를 먼저 팔고 나머지를 판 겁니다. 이때도 과세가 됐네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오래전부터 필지 자체가 나눠 있던 거예요. 심지어 붙어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사례입니다. 면적도 다르죠? 연접한 땅도 아니에요. 약간은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16년 12월 13일 날 잔금을 하나 치르고 나머지는 17년 1월 12일 날 잔금을 치른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걸 하나의 거래로 본 겁니다. 이건 양도세 감면 규정을 그 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거다라고 봐서 과세한 거예요. 결국 과세가 됐다는 소리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사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파는 사람은 하나인데 사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연도를 달리해서. 최근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 과세된 겁니다.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아들이 산 거예요. 파는 사람은 똑같았겠죠? 그걸 각각 연도를 달리해서 판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양도세가 과세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냐? 저는 그냥 힌트를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이 조세 심판원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 그 심판원에서 실질과세로서 과세한 근거 중에 하나, 뭘 들었냐? 매수인들의 어떤 그 상황을 들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봤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인이 땡땡땡 조성사업,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두 개의 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매수인이 각각 따로 취득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됐다.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